정책 분석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1단계는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내어서 이것들이 소망하는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맥레와 와일드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책 분석은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 중 최적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문제와 목표를 정의하여 이를 토대로 대안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죠. 대혼돈의 힘들어 안 되겠어요. 오늘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힘있게 가겠습니다. 대혼돈의 멀티버스 그 끝판왕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데이터 리터러시 사장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돕기 위한 길잡이 주민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미 등장해 주셨지만 저와 함께 유니버스를 이끌어 주실 두 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의 빛과 소금, 대체 누가 빛이고 누가 소금인가? 우리의 데이터 히어로 윤희재 마스터님,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 고민 해결사 제시카 마스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의 빛. 소금이 되고 싶었으나 좋습니다. 그러면 윤희재 소금으로? 윤희재 인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고민 해결사 제시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누가 빛이시고 어떤 분이 소금이신지. 네. 그 대포자를 위한 데이터 서바이벌 가이드 6번째 시간 시작에 앞서서 잠시만 슬퍼할게요.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같이 슬퍼해 주실래요? 이렇게 좀 뭔가 좀 묵념하듯이. 네. 사실은 바로 오늘이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시즌 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정말 슬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한 일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습자분들이 데이터 전문가에 가까워졌다는 소리니까요. 사실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슬픈 건 사실입니다. 우리 두 분을 못 보게 되다니 너무 슬픕니다. 자, 역시 윤 마스터님 센스는 정말 최고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축제 같은 졸업식 분위기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 드린 대로 데이터 근육 만들기 유니버스를 계속 이어가 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잠깐 데이터 근력 운동을 좀 쉬어서 데이터 근손실이 좀 온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정말 빡세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데이터 고민 사례들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대망의 마지막, 나 슬퍼요. 마지막, 이 단어 하기 슬퍼요. 그럼요. 마지막 시간을 장식할 데이터 고민은 무엇인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그러면 제안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시죠? 뭐 우 한 번 갔으면 좌고 좌 한 번 갔으면 우 아닙니까? 시선을 자연스럽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운명을 건가요? 직감하셨고 사실 지금 표정을 숨길 수 없어. 설레이는 표정. 싫어하는 척 하시지만 때가 됐다. 드디어 대미를 장식하겠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네. 국내는 다 돌았잖아요. 어느 정도. 아까도 지역도 가봤고 해외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해외로요? 네, 해외에서 뭔가 교포 느낌으로 한번. 좋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교포 느낌으로 네네. 영어 반, 그렇습니다. 한글 반 맞죠? 하신 적이 있으시니까 그때가 그게 약간 좀 프리퀄이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본편 보듯이 한번 사례를 갑자기요? 갑자기? 이러면서 좀 준비 다 하셨어요. 전 느꼈습니다. 이름이 이미 스포였어. 제시카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Hello everybody. 네, 저는 땡땡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땡땡 주무관입니다. 제가 요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푹 interested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 라이프가 거기에 모두 all in 해버린 듯해요. 업무 시간 외에는 오로지 거기에만 focus 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what's that? 그것은 바로 데이터 공부입니다.
하이스쿨 때도 공시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까지 포커스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열공 모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업무를 보면서 공부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little bit. 그래서 뿌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 공부는 정말 해도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Oh my God. never ending story. 아, 특히 요즘 파고든 가서 공부하는 부분은 데이터 어널리시스인데요. 솔직히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름 빠삭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실제 업무와 연결시키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민을 해결해 줍사하는 사연을 보냅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기획, 의사결정 등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답을 알려주실 거죠? Please!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마지막에 약간 한국으로 왔다가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나 해야지 하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희 알아봤습니다. 맞죠? 미리미리 알아보겠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역시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를 진행해 보니까 데이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연들이 정말 많잖아요. 업무도 보랴 바쁜 와중에도 열공을 한다니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한번 칭찬 한번 부탁드려요. 영어로. Good job! 오케이, 굿잡! 좋습니다. 저도 정말 매 시간 감탄과 함께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정지를 해야겠어요. 그럼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노력도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스터님들이 고민 해결을 해주실 차례겠죠? 네, 더욱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2022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0만 명이 넘고요. 35년에는 현재 인구의 30%를 차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0%요? 와, 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점 아무래도 노년이 됐을 때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와 지원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지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3년 평균 5.8점. 몇 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 오, 네. 낮아요. 전체 세대 평균이 한 6.1이니까요. 대체적으로 낮은 거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노인들의 인구 증가와 낮은 삶의 만족도 등 노인의 삶에 관련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그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런 노인들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야근하시면서 고군분투 중이십니다.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랜덤 포레스트. 우리 원어민 바로 한번 저 듣고 싶어요. 경청. Random Forest. 오, 듣기 평가. 한국어 발음? 야. 지금부터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도움이 되는 예시와 함께하다 보니까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스터님.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책 분석의 대표 학자인 쿼드는 정책 분석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5개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형성 단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약하고 목표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탐색 단계입니다. 대안을 식별하고 설계하고 선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예측 단계입니다. 미래 환경과 맥락을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모형 활용 단계입니다. 대안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의 구축 및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인데요. 목표 달성과 대안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그는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 형성 단계가 정책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맥레와 와일드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책 분석은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 중 최적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문제와 목표를 정의하여 이를 토대로 대안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죠. 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노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달성해야 하는 가치, 구체화된 정책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목표는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답에 가까운 정책들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를 위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를 뭐요? 안 되겠다. 이건 자신 없어. 이거는 무조건 넘겨야 돼. Random Forest. 네, 가장 중요한 랜덤 포레스트 머신러닝 알고리즘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시간님? 네, 우선 데이터 분석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분할하는 이유는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데요. 컴퓨터에게 모의고사 문제와 정답을 주고 학습시킨 후에 수능시험 문제를 주면 컴퓨터는 답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제출한 답을 실제 답으로 채점한 결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모델 생성은 컴퓨터에게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부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뭐 시험 잘 보려면 뭐 공부해야죠. 뭐 미친 짓 해야죠. 뭐. 네, 맞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할 텐데요. 모델 학습은 우리가 선택한 공부 방법을 통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 시험은 실전 문제, 즉 수능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인데요. 컴퓨터가 수능 시험을 치렀으면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답안지를 채점하는 것이 평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변수는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머신러닝 과정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절차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뭐 어렵지만 우리 데이터 분석 과정을 살펴봤으니 다시 한번 우리 주제로 돌아와 볼까요? 방금 배운 분석 과정을 거치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책 분석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1단계는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내어서 이것들이 소망하는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원어민으로 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실 알고리즘도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 같죠? 한번 풀라 해볼까요? 예. 방금 했어요. Random Forest 알고리즘. 오 마이 갓. 네,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굴려볼까?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안 되네요. 실패.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활용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연관성이 높은 중요한 변수를 분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 임금, 비만 지수, 우울증 지수, 노동 시간, 연령, 학력, 인지 기능, 고용 형태가 노인의 삶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8개의 변수만으로도 노인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70% 가까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구성 요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노인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하는가를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8개를 중심으로 문제를 향해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성, 효율성은 물론이고 목표 달성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있습니다. 이런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이 8개의 변수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무조건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거야말로 삶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특정 패턴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8개의 변수의 특성을 통해서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만족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게 돕는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지만 마스터님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또 쏙쏙 됩니다.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서 패턴을 찾는 것과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치유적 접근, 즉 문제가 없었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을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적 접근, 즉 미래에 도달하고 싶은 바람직한 상태가 목표라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예시였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걸로 좀 중요시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이제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노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돕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미래적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미래적 접근, 즉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만족할 때 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발견한 8개의 변수는 우리가 소망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월임금, 비만지수, 우울증 지수, 노동시간, 연령, 학력, 인지기능, 고용 형태를 변화시켜야 할 문제로 규명하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정책 분석에서는 정책 대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책 대안을 경험적 분석, 정책 실험, 통계 접근을 통해서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제한된 실험 조건, 그리고 선형적인 계획 등의 제안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예측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무시되냐? 그냥 하세요. 충분합니다. 너무 긴장이 이 됩니다. 구수함이 좋습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활용해서 노인들의 만족한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최대 10명 중 7명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노인들에게 월 임금은 평균적으로 216만 원 이상, 그리고 노동시간은 46시간 미만으로 유지해야지만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임을 가지게 하고요. 최소한 임시직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지역과 고용 형태 그리고 학력 등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제공한다면 노인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최적의 정책 대안을 세워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계신 만큼 여기서 저희가 한번 자유롭게 의견을 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좀 진짜 신중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스카님? 노인분들도 이렇게 레귤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학교에서 특정한 시간에 4시나 6시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회사를 또 가게 되면 9 to 6를 하게 되고
주 5일을 근무하거나 공부를 하고 토일은 쉬고 이렇게 레귤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노인이 되고 60세 이후에 은퇴해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타임 스케줄, 네, 비어버리는 타임 스케줄로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아까 46시간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루틴, 네, 레귤러한 이런 스케줄들을 짜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근무를 하던 아니면 함께 모여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같은 의미로 좀 연장선상인데 한 몇 년 전부터 좀 젊은 친구들의 약간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데 꽤 어르신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는 모습을 저도 종종 좀 목격을 하거든요. 그 모습이 처음에 좀 낯설었는데 그렇게 계시는 모습들이 좀 적응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신선하고 그분들께도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또 선주된 느낌으로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눈빛도 좀 다른 느낌을 네, 받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비경제적인 부분, 일정 정도 시간을 활용하고 모임을 나가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정책으로 저희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야, 그게 생각보다 진지한 문제였는데 또 재밌네요.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마치 공무원이 된 기분이 들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재밌고 기발한 좋은 의견 있으면 아시죠? 댓글 마구마구 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댓글인가요? 그런 말씀은 노노. 아직 안녕이란 말은 노노입니다. 네. 자, 데이터 분석 근육 만들기 유니버스에서 진행한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이 단어를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리는 없지만 마지막 시간 다들 즐거우셨나요? 마스터님들은 어떠셨는지가 특히 궁금합니다. 자, 두 분. 네, 6차 시가 지나가도록 느꼈던 거는 데이터 리서치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공감을 얻은 것처럼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네,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윤 마스터님. 네, 저는 다양한 사례를 듣고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현업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건 어떠세요? 그게 유일한 마음의 상처가 남겠지만 저는 이런 어떤 또 유려함도 좋지만 또 구수함도 두 분의 어떤 매력이 상반되니까 정말 제가 시청자분들이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시점쯤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중간쯤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 스트레인저스의 대신에 다른 멋진 이름을 좀 학습자분들께 붙여드리면 어떨까 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때 약속했던 드디어 그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면 우주 최고의 마법사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하나 있죠. 이것도 발음을 여기서 머뭇거려 이제. 그때 너무 트라우마가 됐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근데 저도 네. 사실 소서러스 프림을 소서러스 프림이 더 낫지 않을까요? 소서러스 프림? 여기서 그냥 아시죠? 치유가 됐습니다. 돈. 어차피 갔다. 예, 마지막에 이 배려로.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데이터 슈프림이라고 새 칭호를 드리면 어떨까요? 네, 저는 데이터 알못에서 데이터 데이터 잘알 거듭난 우리 학습자분에게 딱 맞는 칭호 같아요. 이 어떤 영어를 구사하실 때와 또 한글을 구사하실 때 급격히 위치가 전환되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들어봤는데 너무 멋지고 또 소위 좀 고급진 느낌이 드는 그런 수식어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10개의 유니버스를 여행해 주신 우리 데이터 슈프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시간, 그렇죠. 쉼없이 달려온 시간 정말 뿌듯했고 정말 이 시간을 지켜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마지막 인사 화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
다시 돌아온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오늘도 어김없이 학습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습자 싱킹 티키타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문제에 대한 우수 답변을 공개를 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이 답변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이빨하고도 통통 튀는 재미있는 답변들이 많아서 고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성공되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뭐라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학습자 싱킹 티키타카 오늘의 문제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문제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 문해력은 데이터의 확보, 데이터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분류 중 내 조직,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며 나의 역할과 미션은 무엇인지 공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영상 우측에 답변 참여기 버튼 클릭 꾹 눌러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의견에도 아시죠? 하트 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수 답변자에게는 커피 선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쉽지만 학습자 싱킹 티키타카 역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격려와 참여가 있었기에 저희가 더욱 힘을 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까지 저희와 싱킹 티키타카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뿅!